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원칙 저자의 모이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영상,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퇴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이 거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유망한 종목을 싹 뽑은 건데 정말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여파가 상당히 큰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증시와의 관계, 그리고 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 공화당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의 우리나라 증시 예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개인 27년 주식을 한 전업 투자자이자 여러분께 교육을 하는 한 전업 투자자의 그런 생각이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올 초부터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등비등하다고 해야 되죠. 지지율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그런데 서로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다릅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전직이죠. 전직이 사업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질이 강하고 또한 돌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흥적인 발언도 많고 행동도 많습니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관련 대세 상승장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 대세 상승장을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더 포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정말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너무 적대시하지 않고 공생하는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 전부터 이미 중국에게 관세를 100에서 200%로 인상을 시키겠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을 자주 언급하고 또한 국방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압박을 벌써 시작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현재 악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학자도 아니고 정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식쟁이이고 주식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솔직히 저는 바이든 후보, 즉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TV 토론회를 통해서 바이든 후보의 한계가 드러났고요. 그 나이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후보 사태가 일어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후보 당선이 더 유력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올 초부터 항상 했던 말이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회사, 이게 자국 회사죠. 자국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어떤 기업이든 관세를 포함 어떤 압박도 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인데 그 생각이 상당히 강한 후보로서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에너지, 즉 2차 전지 관련주. 하지만 현재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높여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하시면 예전에 값싸고 남의 나라 고급 기술을 훔쳐서 복제품을 만드는 나라 이렇게 인식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중국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인정받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는 기술력과 가격 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큰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라도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제재를 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의 대표가 엔비디아를 지금 현재 상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대만 사람이고, 현재 대만이 저희 나라 삼성전자보다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 공룡 밑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줄을 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고요.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즉 AI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겁니다.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PCS라는 휴대폰 초기 모델이 나왔을 때 집에서 유선 전화만 사용하던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처럼 AI, GPT라고 하죠. GPT부터 시작해서 모든 AI가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그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라고 하였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관련주는 제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 모든 미국 내 기업들도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하는 현 시대 흐름상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제재하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어느 정도 타격이 덜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커져가는 향후 2년에서 3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5년까지도 엔비디아는 거대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아마존과 M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상승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미국 증시에 비해서 솔직히 아쉬운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국내 정치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두 번째, 반도체 관련해서 예전에는 시장 점유율 1등, 2등을 다투던 회사가 지금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줄을 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 요건이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다. 미국과 사이가 좋으려면 중국을 배제해야 되고, 중국과 사이가 좋으려면 미국을 어느 정도 배제해야 한다. 그 배제라는 말이 완전히 등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악재입니다. 수출 의존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미국 눈치를 보기 위해서 중국을 포기할 수 없고, 중국을 위해서 미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다면 트럼프는 나 아니면 중국을 택해라, 이런 강경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솔직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증시는 상당히 암흑기가 올 거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도 현재 상승 분만큼은 큰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미국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트럼프가 되면 좋다, 민주당 후보가 되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주식하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암흑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 후보. 현재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지지 표명을 하였고요.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당선됐을 때 예상입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 그리고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해갈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 솔직히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대로 상승을 할 것이고요. 현재 저희 나라 대기업, SK를 포함해서 많은 대기업이 미국 내에 많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공장,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등 많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미 그거는 선투자 입장이죠.
그 사람들은 수많은 분석을 합니다.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했을 경우와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를 다 감안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설비 시설이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은 늘어날 것이고 세금적인 부분에서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더 커가고 증시에는 호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기를 바랬는데 현 상황에서는 제 생각은 70% 이상 트럼프가 당선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왜 미국 대통령? 제가 제 카페인데 카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7월 5일에도 썼고요. 제가 예상했던데 주관적인 예상을 7월 18일에 적었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언론에서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기사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주식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 것 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한 나라, 일개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왜 전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하냐? 물론 나스닥이라는 전 세계 최대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져가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러입니다. 이 한 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첫 번째 군사력이죠. 두 번째가 외교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군사력은 물론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 1위인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군사력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왜 대접을 못 받냐? 두 번째, 그 이유입니다. 외교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방국이 많냐 적냐 이 차이입니다. 미국은 자기 뜻을 지지해주는 우방국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군사력은 미국 못지않지만 적이 많다는 겁니다. 친구보단 적이 많은 입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입니다. 화폐. 유럽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것을 예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용하기 편하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융통이 되고 사용이 되는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 저희 나라만 따져도 어느 나라를 여행 가도 달러를 들고 가지 유로화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달러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 달러를 찍어낸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왜 미국 대통령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받는가? 다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라는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하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즉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수출을 막아버리거나 관세를 높여버리면 당장 기업들이 휘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분단 국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분단 국가이고 현재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입장. 원하든 원치 않든 현재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입장입니다. 분단 국가인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중국과 북한이란 어떤 분들은 주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적이 아니라 이웃국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입니다. 이 말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하고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약소국의 한계이자 오점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 경제 부분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저희 나라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중국과 일본, 저는 다시 말하지만 주식쟁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색이 전혀 없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본과 친해질래, 중국과 친해질래 그러면 저는 100% 중국입니다. 중국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중국은 저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즉 도움 받을 게 많고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고 있는 애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물론 외교적으로나 무역적으로 일본 의존을 하는 기업도 많고 정책적으로도 뭐 일본과 관계를 단절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똑같은 대등한 입장이라면 저는 무조건 중국과 관계를 돈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중국 관련 수출 기업이 모두 문을 닫으면 저희 나라 증시의 상장사의 3분의 1 이상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느 자료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제 저희 나라 기술력을 빼돌리는 그런 허접한 짓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희 나라가 기술력으로 쫓아가야 하는 부분이 더 많은 대기업을 많이 소유한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눈치를 보듯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에서 강한 입김을 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했을 경우 저희 나라 증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냐 이 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정체적으로 이미 수십 년 동안 지배력이 있었고 현재도 그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립니다. 나스닥 요즘은 장이 시작하기 전에 전날 밤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나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전날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로 오르는 종목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아둥바둥 오르는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이 매매를 치는 게 좋은 그런 흐름이 됐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도 없고요. 쉽게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바뀌고 그 국가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수출을 못할 수도 있고 수출을 못했던 품목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 방산주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런 정책이 현 바이든 정부보다 더 강화된다. 이런 상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대통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 정책, 그리고 현 정부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부정하는 입장을 한 번이라도 표명한다면 현재 상승하고 있던,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가 고점에서 싹 밀리는 것처럼 트럼프가 우세하자마자 반도체 관련주가 싹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그 기업들이 악재가 발생하고 실적이 떨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앞으로 미래에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주를 가만히 안 놔둘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에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겁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증시는 솔직히 대세 상승장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매매 정말 신중을 가하시고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매매를 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증시만 좋다면 누구든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제 오늘 영상이 뭐 제가 대본을 쓰거나 미리 생각을 했던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다 싶으면 그냥 컴퓨터를 켜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좀 오타도 많고 말을 더듬거리기도 했지만 어떤 뜻인지만 알았으면 제 의견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